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제 목소리와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방에 몇 명이 들어와 있나? 아까 한 30여 명 들어와 있었는데, 어, 저희 아마 방금 전에는 전력 쪽 교수님들 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 세 분 정도 의료 쪽 교수님들이 오픈랩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의료영상연구실이고요. 제 이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동현이고요. 그 옆에 B라고 조그맣게 써놓은 이유는 이어서 제 다음에 하실 분이 김동현, 또 다른 김동현 교수님이시고 그분이 김동현 A 교수님이십니다.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연구실은 어, 영어로는 밀랩이라고 하고 메디컬 이미징 랩입니다. 의료 영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의료 영상 중에서도 저희가 특히 이제 초점을 두는 분야는 여러 의료 영상 기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공명 영상인 MRI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MRI와 관련된 연구들을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왜 MRI에 대해서 연구를 하느냐라고 물으시면은 왜 전기전자 백그라운드로 MRI를 하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MRI의 원리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드리자면 한 학기로도 부족하지만 그 물리적인 원리의 기본은 사실 전자기하학적인 현상입니다. 어떤 자기적인 성질을 가진 물체를 우리가 센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전자기하학의 여러 요소들이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 이 전기전자에서 관심 있게 보는 MRI의 피직스는 사실 그 전자기하학적인 특성보다는 영상 자체를 만들어내는 그 파트에 더 관심이 있고요. 특히 여기서 아주 중요한 툴이 뭐냐면 이 푸리에 변환입니다. 이 MRI라는 것은 그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받는 데이터가 실제 그 영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영상의 풀이의 변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서 이러한 풀이의 변환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이 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 처리적인 면모가 아주 중요하고 이 전기전자공학과라는 게 결국 신호 처리에 아주 기인한 근본을 가지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저 또한 그 입장에서 이러한 뿌리의 관계적인 입장에서 이 MRI에 관심을 갖게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학문적인 입장에서의 이야기고 왜 진짜 MRI에 대한 의료 영상을 하느냐 좀 더 뭐라고 할까 철학적인 고찰은 이걸 함으로써 의료에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어, 생명의 어떤 질병의 근본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러한 모티베이션이 이제 훨씬 더 큰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라는 것이 된다면은 그게 이제 이러한 연구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보고가 있는데 MRI라는 기계의 발명으로 인해서 실제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의 생명 연장에 기여를 했느냐라는 그 스터디가 있었는데 약 한 1년 정도의 생명 연장에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저희 연구실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MRI를 더 좋게 만드는 좋아지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MRI 그건 어떤 얘기들이냐면은 예를 들어 MRI를 찍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MRI 찍으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더 빠른 시간에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거나 아니면 영상의 재구성을 하는데 어떠한 왜곡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 왜곡물을 없애는 연구를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습득한 의료 영상을 가지고 더 나은 진단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디텍션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거나 이러한 것들, 즉 MRI의 데이터 획득부터 그것을 분석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물론 다 아시고 또 오늘 오픈랩의 주제인 이 AI가 이러한 것에 상당히 이 모든 프로세스에서 이 AI가 더 중요한 역할을 점점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지금 남겨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또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러한 MRI를 이용해서 실제 의료 현장에 가서 이거를 가지고 의료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저희 많은 그 역량을 쏟아붓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두 가지 과제는 현재 진행 중인 과제들인데 하나는 이제 뇌 종양의 어떤 진단을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여기서는 이제 AI 기반으로 진단 세분화된 진단 마커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든다거나 하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국립재활원과 같이 진행하는 연구인데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만들어낸 어떤 MRI 데이터 촬영 방법을 이용해서 신경 이 뇌졸중 환자들이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의 회복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를 평가하는 기존에는 이것에 대한 평가를 어떤 외적인 방법으로 했다면은 MRI를 찍음으로써 뇌 안에 실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이제 재밌는 게 뇌의 어떤 변화들을 보는 거고 궁극적으로 뇌의 어떤 가소성에 기반을 해서 이제 뇌 연구의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MRI를 이용을 해서 그걸 통해서 더 나은 진단 및 평가 등등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연구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 대한 얘기는 다 했고요. 저희 연구실 이런 분야 의료 영상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진로를 갈 수 있는가 간략하게 저희 연구실 인원을 대상으로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박사 졸업하는 경우에는 3분의 2가 인더스트리 쪽에 가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현재 아카데미아 쪽으로 약간 계속 학교 쪽에 가 있고요. 최근에 졸업한 2명의 학생이 지금 우연히도 둘 다 지금 스탠포드 대학에 포스닥으로 가 있는데 아주 기분 좋게 스탠포드에 갔지만 계속 지금 럭다운이라서 한 1년 동안 집에서만 지내고 있다고 소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회사 쪽으로 가는 경우 이제 여기 보시는 대로 삼성전자나 삼성리서치 그리고 이제 의료 영상 장비 회사들인 GE, 시멘스 이런 쪽으로도 이제 가고요. 그래서 뭐 저희 연구실뿐만 아니라 이 의료 분야 쪽의 모든 연구실의 공통적인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의료를 한다고 해서 졸업 후에 어떤 의료 관련된 회사를 꼭 가야 되는가? 제 생각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전기전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면은 의료 쪽을 가도 되고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삼성 리서치 같은 데 가서
갈 수 있는 어떤 그 선택의 폭이 저는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료 분야에 들어가면은 이거 그 분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들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히려 그게 아니고 기존 전기전자에서 갈 수 있는 분야에다가 의료 쪽으로 관련된 회사에도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은 사실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뭐 Q&A 비슷하게 Q하고 이제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었고요. 이건 연구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그 김박사넷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그 여러 교수님들에 대한 평가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 연구실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한번 찾아서 여기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김박사넷 이거 얼마나 믿어야 되는지는 사실 또 다른 문제지만 뭐 봤더니 뭐 나쁘지 않게 나왔길래 제가 여기 가지고 왔고요. 여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연구실 분위기, 뭐 인건비, 지도력 등등에 대한 평가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졸업생들 및 그 여기 평가한 학생들이 뭐라고 쓰는지 이렇게 쭉 한번 봤더니 자주 나오는 그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실마다 뭐 분위기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저희 연구실은 학생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그것과 꼭 동의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건가 보다라는 그런 어떤 공통된 의견들이 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김박사넷은 여러분들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게 어떤 뭐 꼭 맞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좀 의문사항도 있죠. 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제 생각엔 뭐 다른 연구실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연구실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제 생각엔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은 그 학부생 인턴십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뭐 저희 연구실뿐만 아니라 어느 연구실에 관심이 있더라도 가급적 학부 인턴십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방학 때 이제 하면은 좋고 방학 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이번 여름 방학 때 하려면은 중간고사 이후에 그리고 기말고사 이전에 연락을 해갖고 연구실에 뭐 인턴십에 관심이 있다 그렇게 어,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 인턴십을 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학 때 이제 몇 명의 학생들이 이제 와서 각자의 어떤 연구 주제를 찾아갖고 뭐 연구 주제라고 하지만 인턴이 또 할 수 있는 그 연구의 깊이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구실의 분위기를 이제 파악하는 거죠. 어떤 연구를 하고 있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그 연구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서로 좋은 분위기 안에서 서로 이제 호감이 가면은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학기가 시작돼도 계속 인턴을 이어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학년 때부터 뭐 2학년도 가능합니다. 여러 군데서 인턴십을 하고 싶으면. 그래서 이러한 인턴십들을 이 모든 학생들이 사실 의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진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 관심 있는 연구실에 연락을 해서 그 인턴십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도 마찬가지 인턴십 기회가 열려 있고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저에게 뭐 연락을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짧게 준비를 했고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저기 김치 웹사이트에 가면은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저희 홍보 영상을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서 연세대 김동현 치면 다행히도 이게 제일 처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보고 또 연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질문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 직접